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이 과거 아시아 최대 미군 기지였던 필리핀 수비크만 지역에 세계 최대 규모의 무기 제조 거점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필리핀 내 미사일 배치를 본격화한 미국이 이를 뒷받침할 탄약 허브 구축에 나선 것입니다. 2022년 친미 성향의 마르코스 주니어 정권 출범 이후 양국 간 안보 협력이 급속히 강화되는 흐름과 맞물려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수비크만 탄약 허브 계획은 패권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전선을 본격 재편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7월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해당 계획을 공식 논의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 시설은 필리핀의 자주국방 강화와 서필리핀의 방어를 위한 핵심 기반이라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몇 달 안에 필리핀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많은 탄약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며 빠른 미사일부터 느린 미사일까지 모든 형태의 무기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비크만은 마닐라에서 북서쪽으로 약 90km 떨어진 전략 요충지로 중국 선전과 대만 타이베이와는 1100km 거리입니다. 중국 주요 도시들도 중거리 탄도미사일 사거리 내에 들어 있습니다. 미국이 이 지역을 군수와 탄약 생산의 핵심 전진기지로 삼을 경우 남중국 해 및 대만 해협에서의 신속한 군사 대응 체계가 가능해집니다. 2023년 필리핀이 미국의 기지 사용권을 9곳으로 확대하고 지대지 중거리 미사일 타이폰과 지대함 미사일 네메시스를 배치한 가운데 수비크만이 가세하면 필리핀은 사실상 대중 요새로 자리 잡게 됩니다. 미국 하원은 이미 2026년까지의 수비크 기지 건설 타당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이 시설에서는 니트로셀룰로스, 니트로글리세린 등 탄약 핵심 재료를 현지 생산할 예정입니다. 과거 수비크만은 냉전기 미 해군의 아시아 최대 기지로 1992년 필리핀 의회 결정으로 미군이 철수한 뒤 경제특구로 전환돼 현재는 HD 현대중공업 등이 조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야권과 시민단체는 미국의 군사 야욕에 휘둘리는 꼭두각시 정책이라며 필리핀이 중국의 총알바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반응도 냉랭합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남중국해 긴장을 인위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최근 수비크만에서 중국인 6명이 간첩 혐의로 체포되면서 양국 간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시설 건설이 본격화하면 남중국해는 새로운 냉전의 무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정부와 연계된 해커 조직들이 세계 사이버 전장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보안 기업 트렐릭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전 세계 국가 배후 사이버 공격의 상당수가 북한발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사이버 작전이 첩보와 스파이 활동, 기업 침투 등 다층적인 형태로 진화하며 악성 코드 없는 은밀한 침입을 적극 구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렐릭스에 따르면 북한의 최정예 3대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와 안다리엘, 김스키 그룹이 세계 사이버 공격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 조직이 탐지된 전체 국가 배후 공격 중 18.2%를 차지했으며 그중 라자루스는 단독으로 8.6%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해커들이 국가의 정보 수집, 외화벌이, 기술 탈취를 위해 전략적 목표를 정하고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이 롯엘, 리빙 오프 더 랜드 전술을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윈도우의 기본 기능인 명령 프롬프트나 파워쉘을 이용해 시스템 내부에서 공격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악성 코드 없이 정상 네트워크 활동에 섞여 탐지를 회피합니다. 트렐릭스는 이를 두고 APT 생태계가 한 단계 성숙한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공격 대상은 특정 산업에 집중돼 있습니다. 통신 부문이 전체 공격의 71%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기술, 운송, 비즈니스 서비스, 금융 부문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가별로는 튀르키예가 가장 큰 피해를 받았고 이어 미국이 2위를 기록했습니다.
트렐릭스는 터키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위치에 있으며 나토와 중동을 동시에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라는 점이 공격의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렐릭스는 북한 해커들은 IT 원격 근무자를 사칭하거나 구직 사이트를 악용하는 사회공학적 수법을 통해 기업 내부망에 침투한다며 이러한 공격은 단순한 금전 목적을 넘어 정보전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대응책으로 제로 트러스트 모델의 도입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네트워크 내부 사용자조차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모든 접근을 검증하는 원칙으로 최근 정부기관과 대기업의 보안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SOC, IT, 위협 인텔리전스 팀 간의 협력 강화를 통해 미세한 이상 징후를 조기에 탐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트렐릭스는 결론에서 국가 배후 해킹은 더 이상 특정 정보기관의 비밀 작전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글로벌 경제 질서를 흔드는 전략 도구로 진화하고 있다며 기업과 정부 모두가 보안 체계의 지속적 경계를 일상화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생명공학 기업 콜로설 바이오사이언스가 멸종 복원이라는 전례 없는 도전에 다시 나섰습니다. 이번 목표는 2018년 마지막 수컷이 사망하며 사실상 멸종된 북부 흰 코뿔소를 되살리는 것입니다. 콜로설은 케냐와 이탈리아, 독일, 일본 등 전 세계 연구진과 협력해 4년 내 새로운 개체를 탄생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케냐 리프트밸리 보호구역에는 암컷 나진과 파투 단 2마리만 남아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들의 난자와 이미 냉동 보존된 마지막 수컷, 수단의 정자를 이용해 체외 수정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배아는 남부 흰 코뿔소의 대리모 자궁에 이식되어 출산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남부 흰 코뿔소는 북부와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종으로 대리모 역할을 맡기에 적합하다는 판단입니다. 한때 2,000마리 이상이었던 북부 흰 코뿔소는 밀렵과 서식지 파괴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코뿔소의 뿔이 장식품과 약재로 거래되며 불법 사냥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연 번식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콜로설은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 유전적 다양성을 복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냥된 개체의 표본에서 DNA를 추출해 게놈을 복원하고 생명공학 기술로 변이를 재현해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바이오 레스큐 프로젝트의 얀 스테이스칼 코디네이터는 100년 전 박제된 표본의 두개골에서도 유전적 변이를 찾고 있다며 전 세계 박물관과 개인 수집가들이 제공한 샘플로 유전적 다양성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부 흰 코뿔소의 배아는 약 30개가 냉동 보존돼 있으며 이식 실험이 조만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새끼가 태어난다 해도 남은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개체 수가 적어 면역력 약화나 질병 취약성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연구진은 과거 표본의 피부세포를 줄기세포로 전환해 새로운 생식세포를 만들어내는 병행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단순한 복제가 아닌 유전적 복원을 통해 진정한 생태 회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콜로설은 이미 1만 2천 년 전 멸종한 다이어 울프 복원에 성공했으며 털 메머드와 도도새 복원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시도는 단순히 멸종종을 되살리는 것을 넘어 생명공학이 미래 생태계를 어떻게 다시 설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험이기도 합니다. 4년 뒤 인류는 북부 흰 코뿔소의 새 생명을 다시 목격하게 될지 생명의 종 경계를 다시 그리려는 이 거대한 실험에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급격한 냉각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제조업과 내수가 동시에 위축되고 청년 실업률은 20%에 육박하며 주요 지표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트럼프 관세의 여파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소비, 투자 부진이 겹치면서 마이너스 성장 조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10여 년간 세계 경제 성장의 약 30%를 견인해온 글로벌 성장 엔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엔진이 식어가면서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 조사기관 루이팅거우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글로벌이 발표한 10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50.6으로 전달보다 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기준선 50을 간신히 웃도는 수준입니다.
반면 중국 국가통계국의 공식 PMI는 49.0으로 7개월 연속 위축 국면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미중 간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된 영향이 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추가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직후 실시된 조사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협상 끝에 중국이 불법 펜타닐 거래를 단속하고 미국산 대두 구매를 재개하는 조건으로 관세를 10% 인하하기로 합의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무역 휴전이 수출 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의 GDP 성장률도 정부 목표치인 5% 안팎을 밑돌고 있습니다. 3분기 성장률은 전년 대비 4.8%로 4개 분기 만에 다시 4%대로 떨어졌습니다.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도 나란히 하락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9월 PPI는 3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급속한 고령화, 수요 침체, 20%에 육박하는 청년 실업, 부동산 붕괴와 자동차 산업 거품 등 구조적 문제가 겹쳤습니다. 중국 내 돈맥 경화 현상까지 심화되며 기업 자금 흐름이 막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재정 지출 확대와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근본적 구조 개혁이 없다면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채 부담이 커 정책 여력도 한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제조업의 회복 속도가 세계 경제 성장률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며 중국의 수요 회복이 지연되면 전 세계 무역량과 원자재 가격 모두 약세를 보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세계의 공장, 중국의 엔진이 멈추면 글로벌 경제의 동력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 더 개벽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